자, 우리 리뷰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네, 김창인입니다. 네, 저희가 또 SC40을 들고 네. 서킷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XC40은 볼보에서 처음 만들어낸 카테고리죠. 네. 네, 2017년도에 발표를 해가지고 올해 6월에 국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드라이브 E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한 가장 작은 사이즈의 SUV인데 네. 볼보에서 얘기하기로는 가장 엔트리는 아니다. 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작은 차, 그렇지만 밀도 있는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차는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프리미엄 컴팩트 SUV다 라고 포장을 합니다. 네. 하지만 엔트리죠. 네. 네. 그래서 서킷에서의 거동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2.0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네. 볼보는 드라이버 E로 모듈러 정책을 네. 2014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가솔린하고 디젤이 거의 공유하는 부품이 많습니다. 네. 블럭 같이 쓰고 있고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가솔린하고 디젤 블럭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게. 네. 같은 부품이 25%, 네. 유사 부품이 50%, 네. 전용 부품은 25%밖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네. 볼보가 굉장히 영리해졌어요. 네. 2010년 지리자동차,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인수되면서 다운사이징을 제대로 구현을 했고요. 원래 그 다운사이징이 이제 배기량을 줄이는 대신 뭐 출력은 그대로 혹은 높이거나 네. 연비 효율은 높인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다운사이징의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레스 실린더, 네. 실린더를 줄이자. 네. 그래서 6기통을 4기통으로, 네. 8기통은 6기통으로. 아무래도 배기량 줄이다 보면 네. 그래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다운사이징이 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네. 왜 키가 좀 크신 분들이 네. 근육이 발달하면 늘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가 작으신 분들이 같은 힘을 내려면 네. 몸통 근육이 막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볼록볼록한 근육을 더 같은 양이라도 네. 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운사이징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전에 못 느꼈던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터쿨링. 네. 예, 냉각 쪽에 아무래도 더 세심한 조율이 들어가고 네. 또 엔진 트러블, 네. 또 인젝션에서도 상당한 조율이 또 필요하고 네. 뭐 이런 어떤 그 세심하게 뭔가 조율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소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유롭게 이렇게 좀 힘을 내는 거와 쥐어짠 힘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게 뭐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수 다운사이징이 없죠. 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아무래도 환경이 가장 다운사이징에서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모델이 기본적인 세팅은 언더예요. 예, 언더 스티어인데 이제 4륜이다 보니까 이게 언더가 그 코너를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트랙션 분배가 되면서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기본적인 성격 자체는 지금 언더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트랙션을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언더로 밀리고 있죠. 네, 언더로 옆으로 밀려요. 지금. 자석을 밟으면 네. 뒤에서 힘이 받으면서 네. 라인을 좀 잡아주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거동이 기본적으로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트랙션이 개입을 해서 언더를 빼주면서 네. 라인을 잡아가서 그대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차가 옆으로 싹 밀려나요. 네. 예,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포츠 거동이 별로 좋지 않은 차들의 사륜 구동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얘가 그게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그런 현상이 딱 보입니다. 작은 차에서 기대할 만큼의 날렵한 몸놀림이라기보다는 네. 500H 하이브리드 했잖아요. 네네. 걔보다는 좀 민첩한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이 차를 가지고 스포츠성을 논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롤은 뭐 SUV다 보니까 이제 뭐 픽스로가 길어서 당연히 좀 큰데 네. 왜 롤이 있더라도 이 하중 컨트롤을 한 번에 깔끔하게 네. 잡아내는 게 있고 그러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를 추스리는 차들 있잖아요. 네, 얘는 약간 후자 쪽에 가 있는. 얘는 한 번에 자세를 잡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진동도 좀 있고 네. 롤을 컨트롤하는 능력도 아주 깔끔하지는 않아요. 진입할 때는 확실히 언더네요. 그리고 타이어 소리가 좀 과도하게 나는데요. 생각보다 네. 낮은 속도에서 네. 타이어 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타이어가 지금 P0 TM이란 말이죠. 근데 나쁜 타이어가 절대 아닌데요. 그 나쁜 타이어는 좋은 타이어죠. 네. P0 TM 같은 경우에는 웹그립에서 TSS보다 좀 떨어질 뿐이지 그렇죠. 제동 그립하고 드라이브 그립에서는 거의 대등한 성능이 나오거든요. 네. 오히려 얘가 더 좋다고 말하시는 예.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벌써부터 비명을 질러대는 걸 보면 지금 얘가 하중 컨트롤의 한계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이어가 그거를 받아내야 할 만큼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아마 지금 타이어 등급이 이거보다 낮았다고 하면 그러면 좀 불안해서. 얘는 지금 서킷에 와가지고 탈만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거동이 뭐 형편없거나 뭐 그러진 않은데
그리고 언더가 나가지고 뭐 아주 막 조향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 이런 어떤 특성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륜구동의 어떤 안정감 같은 것들은 잘 구현이 돼 있는데 지금 사륜구동에서 코너를 그러니까 트랙션을 잡아 나가면서도 보면은 옆으로 밀리면서 하중 컨트롤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중간중간 언더오버가 살짝 바뀌기도 해요. 네, 예. 그 가다가 성격도 예. 앞이 살짝 밀려서 언더로 싹 갔다가 네. 또 악셀레에서 안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네. 선이 깔끔하지가 않네요. 코너링에 맞춰서 깔끔하게 동선을 그리지 못한다는 거고 네, 네. 하중을 제대로 제어를 못한다는 거죠. 네. 지금 이 차는 스포츠성하고 거리가 머네요. 조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리뷰를 하다 보면 네.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좀 말이 많아지는 차들이 있고, 왜냐면은 차가 불어나면 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떤 차들은 말을 잘 듣는 차들은 제가 코너 돌면서도 막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조금 말하기 힘들어요. 네, 지금 서킷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게 브레이크 네. 성능이고요. 네. 브레이크 성능 뭐 우리가 풀 브레이킹을 이게 지금 새 차예요. 네. 아직 1000km를 아직 안 탄 차기 때문에 거의 한 70% 안쪽에서 지금 저희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풀 브레이킹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양산차 브레이크가 보통 70% 정도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서킷에서 요 정도 돌아가면 좀 어리버리 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력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변해요. 분명치가 않는 게 예.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얘는 마치 브레이크 호스를 튜닝해 놓은 것처럼 네. 브레이크 담력 받쳐주는 그 페달에서 전해지는 그 느낌 네. 그게 일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지금 거의 생각보다 최근에 볼보가 뭐 품질도 좋아졌고 드라이브 2를 통해서 모듈러 정책을 통해 네. 엔진 동력 성능 파워트레인 다 좋아졌다. 네. 그리고 거동도 옛날의 볼보가 아니다. 할아버지들이 타던 옛날에 그 어리버리했던 볼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어리버리해요. 스포츠성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언더죠 지금. 네, 지금 네. 확실히 진입할 때는 확실히 언더입니다. 진입 언더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빠지면서 요게 라인이 자꾸 변해요. 네. 예, 그런 특성들이 운전자에게 사실은 명확한 어떤 확신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네, 되는데 예, 얘가 지금 그런 성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코너링에 들어갈 때 네. 스포츠성이 좋은 차들은 브레이크를 밟고 앞에 하중까지 실은 상태면 예. 뒤가 돌아줘야 되거든요. 파야죠. 네. 코너를 앞이 파야 되는데. 네, 근데 얘는 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너를 돌면서 얘가 지금 거동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종그립과 행그립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트레일 브레이킹이나 뭐 이런 기술은 뭐 말도 안 되고 네. 그럭저럭 코너를 잘 돌아나가는 정도에서 네. 그냥 컨트롤하는 정도 네. 딱 그 정도의 느낌만 얘는 보여주고 있고 네. 예, 옆으로 옆으로 쭉 밀립니다. 근데 피제로 TM이 이렇게 허접하였나 싶을 정도로 약간 코너링 한계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가 스포츠 주행을 거의 받아내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에서 한 60% 이상 지금 부담을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어의 제어 네. 성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워낙 지금 허덕거리고 어느 정도 서스펜션에서 이거를 받아주고 그 나머지 그립을 타이어가 잡아줘야 되는데 거의 타이어가 한 80, 90%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타이어 발로 달리면 되죠. 그리고 타이어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네. 그 타이어 그립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브레이킹을 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서스펜션이 세팅이 잘 된 차들이 보면은 타이어 그립을 100% 끌어내면서 네. 제동 그립과 코너링 시의 횡 그립을 적절히 조절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얘는 지금 그런 걸 조율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아니 이 정도 속도에서 타이어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피제로 TM이면은 미쉐린도 행사에서 PSS랑 PS4S랑 붙여서 그렇죠. 테스트를 하는 그렇죠, 타이어인데 그렇죠. 와 이거 너무한데요? 보통 피제로 TM 정도 쓰는 차들이 네, 변평비도 뭐 30 시리즈, 35 시리즈, 많아봐야 40 시리즈 뭐 쓰는데 그렇죠. 그런 스포티한 차로 피제로 TM의 타이어 삐거리는 소리를 듣기는 정말 심장 쫄깃해야 들리는 사실 정도거든요. 공도에서는 거의 듣기 힘들고 네. 서킷 와서도 헤어핀 구간 외에 거의 뭐 어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이렇게 낄 소리 안 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웬만한 코너에서 지금 다 이 소리가 나요.
아, 이렇게 되면은 거의 서스펜션하고 지금 타이어가 약간 미스매칭. 예, 미스매칭이에요. 네. 예. 오히려 타이어 등급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낮춰서 설계를 하고 네. 더 좋은 걸 꽂으면 네. 또 낫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얘는 타이어 발로 버티라고 설계를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아, 이건 좀 실망인데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좋겠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소리 나니까. 네. 내가 운전 잘하나? 아, 그렇겠죠. 볼보가 그걸 노렸을 수도 있네요. 안전의 대명사잖아요. 안전의 대명사기도 하고, 우리 볼보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야, 코너 돌 때 이 스키드음 나는 거 봐. 이게 이렇게 스포티한 차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아니면 지레 막 만족하게. 네. 예, 그렇게 하려는 의도였을까요? 뭐 비슷한 성격은 아니지만 네. 거동에서의 성격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제 500H 렉서스랑 네. 놓고 보면 코너에서의 느낌 자체는 뭔가 좀 비슷하긴 해요. 별 차이 없어요. 네, 뭔가 약간 예. 허둥대는 듯한. 얘가 좀 덜 허둥대고 네. 좀 덜 밀릴 뿐이지 네. 기본적으로 그 성격은 그냥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예. 아, 만약에 랩 타임을 재보면 네. 얘가 느릴 거예요. 그럴 거 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가 출력이 또 190마력으로 낮으니까 게다가 아무래도 무게도 무겁잖아요. 예, 무게도 무겁고 아마 무게당 마력비로 하면 아주 큰 차이는 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네, 네. 아마 랩 타임은 얘가 더 늦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노동이 그만큼 선명하고 잘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 코너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냐고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속도에서. 피제로 T 만만한 타이어 아닙니다. 드라이 그립 정말 좋은데 이렇게 정말 허둥대고 얘가 힘들어할 정도면 SC40 가지고 스포츠 운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뭐 크게 뭐 불안하거나 뭐 어떻게 쳐박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차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코너를 밀려서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진짜 네. 밀릴 것 같아요, 이 차.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편안하게 타세요. 네, 편안하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타세요. 타세요. 이 차는 결코 달리라고 만든 차가 아니에요. 네. 역시 볼보는 모양만 젊어졌지 그냥 성형수술로 젊음만 찾았네요. 성격은 뭐 여전히 멍청합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달라졌고 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거죠? 그러게요. 이게 되나? 지금 방금 작은 반경으로 계속 돌아가는 코너. 네. 저기 탈출할 때 계기판 속도로 한 85 정도 됐는데 그 정도 속도면 이 정도 타이어를 낀 차는 그냥 코너 중에서 속도가 그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돌아야죠. 네, 그리고 타이어에서도 저런 비명소리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는 거의 타이어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어 그립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 정도 코너에서도 종력과 횡력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를. 그러니까 저기서 속도만 조금 높이면 옆으로 밀려서 처박히는 거죠. 거의 지금 저희가 한 70% 정도의 퍼포먼스로 돌고 있는데 100으로 돌면 처박히겠는데요. 네. 그 타이어가 파이겠어요. 네. 자, 이제 쿨링 하시고 나가시죠. 그러시죠. 더 안 타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킷에서 더 돌고 싶지 않은 차를 볼보에서 드디어 만나네요. LS500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네.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LS500은 감안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그렇죠. 더 깔끔하고 얘보다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야, 그래도 2.35톤의 편안한 세단이 이 정도면 했었는데 얘는 사실 좀 휠베이스도 2.7m 정도 조금 넘는 정도고 네. 그 다음에 4.425 정도 그 길이란 말이에요. 4.5m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SUV라도 지금 스포츠성 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럭셔리 브랜드의 컴팩트 SUV 중에서는 최하입니다. 지금 스포츠성이 최하예요. 네,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위로 올라가시죠.